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에 어디를 갔냐?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을 찾았는데 네.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워딩을 했냐면 농업과 자영업자 식당하는 상인들과 시민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반드시 만들겠다. 이거 듣다 보니까 옛날에 민주노동당에서 많이 했던 얘기 같은 아닙니까 의원님 혹시 이거? 네. 그러니까 익숙한 워딩. 땀 흘려 일하는 자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땀 네. 흘려 일하는 자,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거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아직 언어적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잔재. 언어 잔재. 이 철학적 원리가 바뀐 것이지. 이 표현의 잔재는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현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좌파를 다 해봤고 여기에 우리 박충건 의원 탈북자 출신 의원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김일성 수련님 만세 이런 것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기는 것은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러니까 가만 있자. 색깔론이 나왔네. 나왔죠. 나온 거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제 극우의 전사로 이렇게 그 색깔을 드러낼 채비를 보인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보수는 망하고 극우는 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저쪽 그렇죠. 동네 사정이잖아요. 극우가 보수를 먹었다. 네. 정광훈이 국민의힘을 먹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상징 키워드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것이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전략이 한정돼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친윤 국힘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보타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비윤, 반윤 뭐 이런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하겠느냐? 친한동훈계 이른바 네. 언론들이 명명을 할 때, 자, 그 친한동훈계에서는 그럼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전제 조건을 내놨잖아요. 네. 친한계 쪽에 몇몇 그렇습니다. 의원들 단절하라고 네.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과하고 네. 저기 내란 일으킨 거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과 단절하라 이렇게 했는데 김문수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유세 차량 타가지고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의 성향상 네. 그게 안 되죠. 이거 듣는 사람들도 어색해요. 맞아요. 진심이 담겨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죠. 김문수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저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공보물 같은 것들이 좀 늦게 나오고 선거 네. 포스터나 뭐 아까 이 피켓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태업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죠. 맞아요. 태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좀 잘못된 게 제가 봤을 땐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끌고 갔었어야 돼. 동정론이라도 좀 만들었어야 돼. 내 생각에는. 저는 태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내피셜입니다. 네. 한덕수로 다 이제 네.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다 만들어놨다가 네. 이게 엎어졌잖아요. 폐기 처분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폐기 처분하느라고.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아니, 결정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문수도 모르게 결과를 바꿔놓은 셈이 됐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한덕수를 선택하지 않고 김문수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오늘 한민수 대변인 논평은 정광훈 목사 의혹을 제기했어요. 아, 뒷배가 움직인 뒷배가 그래서 윤석열 당에서 정광훈 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낚시밥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키겠다는 게 그 대한민국 뭐더라 무슨 본부 국대 본부인가 네, 대국본인가 대국본 네. 그 정광훈 목사에서 성명이 10일 날 나왔어요. 네. 네. 거기서 김문수 절대수호 결사옹위하면서 국민의힘은 빨갱이다. 네. 거기는 국민의힘도 빨갱이. 저기 야. 종북주의자하고 싸우는 사람만 꼭
꼭 다친다. 그 당에 가면 오. 2명의 대통령 탄핵당했고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제일 잘 싸우는 전사인데 여기가 마지막 타겟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종북 세력한테 완전히 점령됐다. 네. 이 성명이 나왔어. 그게 10일 날이요. 그좀 국민의힘까지 빨기면 여기 북한보다 빨기. 뭐야 그럼 대한민국 빨갱이 천지야 뭐야? 그 정도는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북한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노골적인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뒤집힌 거죠. 맞아요. 네. 이튿날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 당원들이 불가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문항이 두 문항인데 그렇죠.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름은 빼버리고 그냥 한덕수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십니까? 네. 이렇게 당원들한테 네. 질문을 한 거거든. 그러면 한덕수 좋잖아. 그다음에 이제 쌍권 생각에 뭐냐면은 86%가 단일화 찬성이니까 네. 당원들의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연히 80% 나올 거라고 본 거야. 아, 근데 이게 뒤집혔어. 네. 이거는 어떤 조직된 네. 어떤 당원들의 힘이 있을 거라고 나는. 아, 그게 저는 뒷배에 정강훈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들이 성향이 이른바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통계라든가 데이터로 확인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이렇다. 정광훈 파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큰 줄기 흐름에서 세 가지 기류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세 가지 결국에는 기류. 첫 번째는 정광훈 파들이 실제로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많이 들어왔다. 네. 두 번째가 네. 신천지가 네. 굉장히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많이 흡수가 됐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른바 전환기를 비롯한 손현보 뭐 이런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목사들이 막 또 당원으로 들어왔다. 아. 그래서 뭐 어디가 세냐, 뭐 네. 어디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당이 아니라 신당이네. 그러니까. 자, 원래 종교인들이 많아. 그런데 이번에 음. 김문수가 한덕수로 가려고 했는데 김문수로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정광훈파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성명이 나왔어요. 12.3 민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더라고. 네. 거기서 나온 성명이 제일 자세해. 네. 이걸 조목조목 분석해. 이게 왜 정강훈당이 됐는가. 네. 그런데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내가 쭉 읽어보았는데 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논평에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걸 흥미있게 보는데 물론 국민의힘 당원 중에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어떻게 선거로 뽑힌 후보를 바꿔 이렇게 순수한 마음도 그럴 수 있었을 있겠죠. 거야. 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조금 붙인 것 같거든요. 그 불쏘시개가 아마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당심은 이런 거예요. 젊고 스마트하고 잘 싸워? 에이, 싸가지 없어 안 돼. 그다음에 통상 전문가에다가 경륜에 또 50년 공직 생활이야. 정책 통해 이런 거 정책 전문가는 어때? 그러니까 에이 그런 건 민주당이나 하는 거야 안 돼. 그래? 그럼 김문수는 어때? 그러니까 걔가 보수 같아. 이게 이제 당심으로 이제 네.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지 이게. 젊은 애 싫어, 전문가 싫어, 김문수가 좋아. 왜냐? 전사하냐? 아니, 근데 이게 당심이 돼버린 거거든. 오늘 이제 25일에 투표용지 인쇄 이전까지 어쨌든 간에 후보들끼리 물리적인 단일화는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대선 후보 면면을 보면은 주류 정당의 후보도 있지만 자유통일당에서도 후보를 냈습니다. 네. 됐죠. 구주화 후보라는 분이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황교안. 황교안 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 분이 단일화하게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들도 들어오고 여론조사도 하게 될 텐데 이런 지형이라면 속된 말로 김문수 가능성이 높겠지만 엉뚱한 사람이 표를 많이 얻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덕수가 나올 때보다 김문수가 나올 때 한 1, 2% 상승하는 걸로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덕수가 약간 중도층 갈라먹는 게 이준석 표더라고. 그래서 한덕수가 나오면 의외로 이준석이 좀 타격을 받아요. 네. 그런데 김문수가 나오면은 그게 조금 깎이는데 많지는 않지만 모든 여론조사가 3자 대결을 김문수냐 한덕수냐로 넣어보면은
영향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이준석 이준석의 후보고 예. 비율 변동이 이렇게 있다는 조금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양은 크지 않다는 거.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기 일반인들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이제는 김문수 한덕수를 별 차이를 안 두고 네. 단지 이준석 지지층이 약간은 변동이 있다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보여요. 여하간 이 싸움의 결말이라는 것이 김문수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의 꿈은 9일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반기문보다도 훨씬 더 짧게 후보가 네. 끝났습니다. 윤호 김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너무 국힘 지도부 친윤을 믿었던 것 같고요. 아니 솔직히 저는 한덕수 이제 씨는 전 총리는 모든 공직은 물론이고 네. 정치판에서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진입 불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임명직만 했거든요. 또 고위공무원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고 정당 정치의 ABC가 뭔지도 모르고 네. 이런 사람이 앞으로 또 정치판과 고위공무원에 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저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더더군다나 내란과 관련해서 네. 수사를 여전히 받아야 되는 저는 그런 그렇죠. 신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한덕수 씨가 해야 될 일은 차분히 수사를 받으면서 네. 본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지는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 다시 정치판에 좀 안 기웃거렸으면 좋겠다. 아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1월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네. 20일이나 버텼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래건 지지율 한덕수 높았어. 전 총리는 후보는 9일밖에 못 버텼거든요. 아이, 그리고 예. 제가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요. 10,000원 썼습니다. 정말 절약적으로 하기 가성비 만원 최고의 썼습니다. 후보는 맞는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9일이면 단기 알바 총리. 단기 알바. 네. 그래서 8일 체험단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반짝하고 만 건데 네. 이런 정도의 정치 코미디 스캔들을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 전 세계 사례를 수집해봤거든. 네. 우리 정무보좌관한테요. 네. 보좌관. 네. 없더라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무후보만 역사적으로. 72년도에 네. 그 닉슨이 나왔을 때 민주당 그 부통령 후보가 개판이 돼가지고 저기 사퇴했다 번복했다 사퇴했다 번복했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선거를 지는 게 나왔는데 이게 거의 50년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우리만 치면 안 웃겨. 그죠 재미없지. 우리만 치면 안 웃기더라고. 네.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조금 음모론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엽기적인 사태를 네. 더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재작년에 그 저기 민주당 후보 교체 때 네. 저기 뭐 좀 음모론이 있었는데 네. 그건 밖에서 음모론이지 민주당 내 음모론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남겨두고 후보가 바뀌었어요. 해리스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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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읽어보니 안 웃겨. 재미없어. 그거는 안 웃기죠. 이것도 저기 바이든이 그 연로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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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또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명분이 읽어보니까 있지 서사가 있어요. 아니 나름의. 미국은 그 교체 그 동기를 원인 제공을 바이든이 했죠. 바이든 스스로 했기 맞아.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웃긴 사례가 없어. 이거만 치면 웃긴 사례가 안 나와. 아니, 그리고 찾아봐도. 어제 헤어질 때도 보면은 갑자기 둘이 막 막포옹을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 뽀뽀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포옹을 하는 데다가 좀 역했어 나는 좀. 김문수 후보의 워딩은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간청을 했는데 오늘 돌아온 답은 선대위원장직은 고사하겠다. 고사하겠다. 이러니까 안 맞겠다. 아니, 이거지. 도대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쯤 되면? 그래서 저는 혹시 자기 돈 조금 더 쓸까봐 그래. 2만 원 쓸까봐. 이 지금 만 원은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10,000원 썼는데 혹시라도 네. 또 몇만 원 더 쓸까봐. 사실 저는 아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음모론 얘기했잖아요. 음모론 얘기하니까 과연 이 모든 그 사단이 한덕수와 이른바 그 쌍권 네. 그리고 국힘 지도부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이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를 언론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이건 밝혀야 된다. 밝혀야 된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음. 나중에 이제 국힘 친윤 지도부가 네.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고 네. 당권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 당권을 잡으려면 한덕수가 국힘 내에 지분이 없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이제 한덕수를 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지난 주말에 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부가 정말 길을 쓰고 지키는. 예. 한덕수여야만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차차 좀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분이 윤석열 씨인데 윤석열 씨가 이제 어제 이제 그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네.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내용인즉슨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이 글을 보고 김문수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속으로 욕 나오죠. 네. 이 메시지는 윤석열 메시지는 원래 한덕수가 후보로 발표되는 그렇지. 거를 가정에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뭐야,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 경선 끝나고 김문수가 1등 했을 때도 자기 생각을 얘기했었어야 돼. 그렇죠. 축하하는 그런데 얘기를. 맞는 얘기네. 정확한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진정성 있지. 그렇지.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팀이 돼서 싸우라고 그러면서 저기 한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 대목이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서 걸린 거야. 그 부분은 수정을 여기서 못한 걸린 거야. 못한 거야 이게. 네. 그거는 한덕수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 김문수를 도와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네. 고친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야 한덕수 다 됐지, 설계 끝났지. 그래서 축하문을 다 써놨어. 어. 그래서 이제 후보 선포만 하면은 이제 네. 페북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김문수래. 뭐야 그래. 빨리 한덕수 지우고 김문수로. 한덕수 지우고 김문수.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린 거야. 여기. 그렇죠. 김종대 의원 같으면 AI한테 그렇지. 이거 저 뭐냐 우리 정부 보좌관 불러다 시키는데. 덕수를 문수로 바꿔줘. 그렇지. 맥락에 맞게 유려하게 문장을 손봐줘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그랬으면 이 수작업을 해야 문제가 되니까. 없는 거야. 그렇지. 어. 그냥 바꾼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뽀록이 난 거거든 지금. 아니, 그런 네.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이제 법정에 드디어 공개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은 있냐? 군부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느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 국민에게 할 말씀이 없냐 했는데 모두 다 거부하고 쌩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치 그 중앙지법에서 이제 고등법원이죠. 거기서 포토라인에 설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도록 했잖아요. 네. 설명을.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멈추어 서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들어가려면 사진 플래시 터지고 이랬는데 일단 저는 들어가는 장면부터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라이브로 이제 그걸 네, 봤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왜냐하면 옆에 그 법원 경비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도열을 해줬어. 도열을 해주고 네. 그 안쪽으로는 취재진이라든가 이런 두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쫙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왼쪽에 남자 기자가 있었고 오른쪽에 여자 기자가 맞아. 있었거든요.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했는데 딱 경원들로 다 차단이 맞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남자 기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들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튕겨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법정 출석할 때도 그런 장면을 못 봤고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출석할 때도 못 봤고 어지간한 고위공무원들 그 출석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어지는 걸까? 이거는 정말 그 지기현 판사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취재를 현장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경호를 하시는 분이 기자를 거의 이렇게 네. 잡아서 옮기듯이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인 게 이게 사전에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무슨 네. 뭐 네. 갑자기 돌발적으로 들어와서 마이크를 그렇죠. 댄 게 아니고 네. 풀 기자가 질문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조가 된 그 경기인데 네. 이 경기에 갑자기 심판 노릇을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기자협회에서 성명 나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거의 진짜 경호원 등치도 엄청 컸거든요. 그냥 밀고 들어갔다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이 이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어도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고 보이죠. 지금 네.
포토라인에 서면 뭐합니까? 서지 않고 그냥 가고 네. 기자들의 질문권도 제한되고 봉쇄되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충족됐다고 느끼겠습니까? 네. 전혀 그렇게 못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법원 스스로도 자성을 한번 해보기를 촉구드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부를 거라고 보거든요. 지하 허용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포토라인에 설지, 윤석열처럼 그렇게 갈지, 혹은 윤석열이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오늘 들어간 것처럼 양쪽에 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줄지 그거 한번 보려고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한 가지 또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비대위원장 권영수가 그만뒀죠. 그 네. 후임으로 90년생 만 35세 김용태 의원을 이제 세웠거든요. 의원님, 김용태 세운 거는 어떤 해석을 좀 하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당 비대위에서도 이 후보 교체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김문수를 지키자. 네. 네. 아니 김문수를 지키자라는 것보다도 이런 후보 교체는 안 된다. 이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김용태는. 그렇다면은 충분한 논리와 명분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지도부는 다 날리더라도 김용태를 건지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고 대신 사무총장을 날렸거든. 이양수를 날리고 네, 날렸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위나 비대위 구성도 다시 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하나 살려놓은 거예요.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이 또 모여서 뽑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선대위로 흡수하고 그 선대위를 차기 당 지도부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죠. 네. 선대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봐요. 김용태를 시킨 거에 대해서. 네, 일단 지금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요 국힘 비대위원장이 의미가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죠.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상 후보가 다할수 거의 있죠. 정권에 휘두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굳이 저는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하지 않고 김용태 의원을 시킨 건 일종의 그냥 쇼잉 차원이라고 봅니다. 네, 쇼잉. 쇼잉 차원이다. 물론 김용태 의원이 한덕수로 이렇게 가는 거에 유일하게 반대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맥락과 더불어서 네. 그냥 젊고 자기가 일단 노쇠했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많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청년 물타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대비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실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뭔가 언론들도 스포트라이트를 하게 되고 그런 것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의원이 이거 거부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도 이게 청년 파리 같아서 좀 굉장히 저도 나이가 이제 청년 나이는 아니지만 예,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 파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쾌한 지점이 있고 그냥 얼굴마담 위에 어떤 역할을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뽑은 당 후보도 그러니까 바보 취급을 했던 당이에요. 네, 근데 선출되지도 않은 비대위원장을 말을 따를까요? 누가 말 듣겠냐? 네. 아니, 그런 생각이 좀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고 저는 그러면 김용태는 되는데 왜 김재섭 시킬 생각은 못했을까? 김재섭은 반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네, 했고요.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달리 평가하는 거는 김용태와 김재섭이 다른 점은 김용태하고 김재섭 둘 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용태는 끝까지 탄핵에는 반대하는 노선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김재섭 같은 경우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오늘 나온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더라도 윤석열과 절연해야 산다는 입장을 내는 사람이고 네. 김용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탄핵 찬성 반대 국민 모두 각각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이거는 조금 양다리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젊고 참신한 정치인답지 못한 발언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사실 이런 데는 황골탄퇴, 혁신 이런 단어를 쓰고 단절 그러니까요, 네. 이런 단어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미련이 많아서 우리가 왜 화장실에 가서 휴지 천천히 꺼내면 어떻게 돼? 계속 끌려와. 끊을 때는 확 끊어요. 그래야 이래야 확 되는데. 그래야 스냅 알맞게. 써야지 스냅.
이래야 돼. 저기 식당 가서 이렇게 휴지 그 냅킨 뽑을 때 네. 확 뽑아야 그죠. 딱 쏟아져서 해가지고 알맞게 나오지. 싹싹 닦아. 이러면 계속 질질 끌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럴 때마다 인생의 교훈을 느껴. 끊을 땐 단호해야 되는구나. 아 화장실에서도 깨달음을. 그렇지. 어.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경우야. 네. 네. 이럴 때 이게 네. 너무 천천히 끄집어낸다. 네. 쑥 끄집어내라 좀. 아니, 그래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되지. 김용태라는 인물을 가지고 남은 선거를 3주 남은 선거를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제대로 치러버릴 요량이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견지했던 잘못된 노선과는 결별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심지어 비대위원장으로 연단에선 그의 목소리마저도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2주 있다 만 바뀌어서 탈당시킨다고 하면 국민들이 진정성 있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과 흔히 말해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 같은 것도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 혼자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과의 연대 연합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관훈 토론에서도 그걸 시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운동 공식 운동하는 그 과정에서도 저는 전광훈 씨와 실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김용태 의원이 몰랐을까? 다 알죠. 저는 네. 그거를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주 나쁜 아니 케이스라고 지금 봅니다. 김문수 캠프 측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전의 상황 속에서 라디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때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안 했으면은 그죠. 지금 이 자리 없을 거라고 없었지.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등 공신 네.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데는 서영교 의원, 민주화 동지, 서영교의 공이. 예. 김문수를 키워준 죄. 야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아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총리도 한동훈 그 전 대표도 계속 역할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내가 보니까 이 양반도 선대위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네, 절대 안 들어올 것 들어오면서도 툭툭 그 쌍권을 향해서 날려주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당원 투표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철수도 툭툭 건드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 김문수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김문수한테 판이 짜여지기 시작했다. 맞아요. 네. 뭐 꼭 정광훈 목사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고 참 김문수 현상에 대해서는 김문수 굉장히 현상. 기여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뭐냐 하면은 김문수를 경멸함으로써 김문수를 키운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서영교가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네. 또 사과도 안 하고 뭐 해 이 자식아 이러는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키워준 거죠. 지지세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한동훈이 계속 쌍권 때리면서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계속 대립각 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김문수를 살렸잖아. 야. 그러니까 이거를 경멸적 지지라고 내가 이제 표현을 경멸적 지지다. 경멸적 지지자다. 비판적 지지자가 지능적 아니야. 안티. 그렇지. 지능적 안티. 경멸적 지지층. 어. 이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야, 그렇군요. 너무 나갔나? 너무 나간 건 아니고,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한 칸 더 나간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김문수 후보의 주변 사람들을 두고 좌파적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이 선거 내내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과거 옛 동지 김문수의 전략 이번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내가 그랬잖아. 문수 형을 잘못 보시네. 이 쌍건들, 친년들, 당신들 문수 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래서 내가 심상정 관계된 진실도 파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미스테리가 이것 아닙니까? 네. 요즘 조중동에 나오는 모든 김문수 회고 기사가 네. 보안사에 가서 정기고문, 그렇지. 물고문 받으면서 심상정 위치를 안 불었다. 안 불었다. 끝까지 물지 않았다. 끝까지 물지 않았다. 근데 나무 위키에 보면은 네.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다 불었다. 이렇게 있거든. 이 얘기도 있어요. 진짜 진실은 뭡니까? 그러면 내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네. 옛날에 부른 게 안 부른 걸로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냐. 그리고 네. 김문수가 요 안 불었다는 건 꼭 넣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도 애정을 보내고 있어 김문수는. 이렇게 안 불었다. 그런데 이거 팩트 확인을 해보자 해서 내가 다 알아봤지. 그랬더니 어때요 실제는? 그때 보니까 그 선호련인데 거기 조직이 거기가 잡혀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하루는 버틴다가 룰이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하루는 버틴다. 하루는 버틴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불 걸로 생각하고 알아서 대비하자. 이게 원래 택이었다는 거야.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자 하루만이라도. 이게 원래 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 지나서 불어도 그건 탓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약조된 모진 대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네. 그랬는데 안 불었다고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하루는 안 부른 게 맞대. 그건 맞대.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저기 이미 하루 정도는 그건 자기들 규약같이 다 돼 있었던 거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문수영은 하루는 버틴다. 하루는 버틴다. 하루는 버틴다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친윤이 보안사에도 무릎 안 꿇은 김문수를 무릎 꿇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수영을 잘못 봤어. 그건 안 돼.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지.